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도 없는데요, 상속인으로 조카만 있다면 바로 이런 방법을 써야만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상속이 발생된다면 1순위 상속인은 바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입니다. 이때는 직계 비속, 자녀들이 없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도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미 그랬을 때 3순위 상속인은 형제하고 자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한테 상속하게 된다면 노노 상속에 따라서 2차 상속세 부담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4순위 상속인만 남게 됩니다. 자, 바로 삼촌지간인 조카가 되겠습니다. 조카가 바로 4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즉 형제 자매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들한테 상속해야만 2차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요, 상속세 걱정은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유류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드미스라고 하는 그 이모가요, 유달리 조카를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골드미스인 이모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면 상속인은 조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모의 자산은 주택하고 꼬마 빌딩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택이 시가 8억 원이고요. 꼬마 빌딩이 시가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금 및 금융자산이 17억 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모의 나이가 60대 초반이라서 상속이 발생되려면 적어도 한 30년, 35년 정도는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걸린다는 것이겠죠. 이럴 경우 30년 후에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30년 후에는 무려 상속 재산이 308억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상속이 발생된다면 기초공제 이모요 2억 원하고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제외한 전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요 308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무려 147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조카가 상속받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좋겠지만 사실 커다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부연납을 통해서 10년간 11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회 13억 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조카는요, 이렇게 연부연납이 아니라 꼬마 빌딩으로 바로 물납을 신청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낼 수 있겠지만 물납에 따른 불행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은 전혀 감지도 못할 겁니다. 물납 시 물납에 해당되는 전재산권은요, 바로 기획재정부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계속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죠.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신청하고요. 공매에 따라서 전혀 알지도 모르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낙찰자가 꼬마 빌딩을 함께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공동 소유자, 빌딩의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양보하면서 둘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헤게모니라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잡기 위해서 자기만의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관리 및 매각 관리 등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카는 상속 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모로부터 거액의 상속을 받은 행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자산을 상속할 예정이라면 증여상속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물려주고도 원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꼬마 빌딩에 대한 사전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체를 다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꼬마 빌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이라서 12억 원 정도 되고요. 토지는 58억 원 정도 됩니다. 토탈 70억 원이죠. 물론 10년 후에 재차 증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미 꼬마 빌딩의 자산 가치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급등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최대한 융단 폭격 증여처럼 최대한 증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카는 그런데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증여세를 물고 많은 증여가액을 넘기는 콘스탄트 김의 마중물 증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카한테 10억 원, 조카 배우자한테 질부죠. 바로 10억 원, 조카 자녀한테 각각 10억 원씩 2명한테 20억 원을 증여합니다. 조카 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세대 생략 할증세액은 없죠. 왜냐하면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9억 6천만 원 나옵니다. 취득세도 1억 6천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토탈 11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됐죠. 이렇게 증여한다면 꼬마 빌딩의 57.14%를 증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건물을 굳이 증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꼬마 빌딩의 토지분 58억 중 4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전체 지분의 68.96%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분 전체를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1인당 14억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는 각각 4억 2천만 원, 총 16억 8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가격을 52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한다면 증여세는 다음처럼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증여가액은 13억 5백만 원 정도고요. 증여세는 1인당 3억 6천2백만 원, 총 그래서 증여세는 14억 4천8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는 2억 8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증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증자 가족이 어떻게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카 가족은 가난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납세 대책으로 연부연납을 통해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해 2억 4천만 원 정도를 내면 되겠죠. 그리고 납세 재원은 없으니까 우선 토지분에 대해서 건물주인 이모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토지가 전부 다 조카 가족한테 넘어갔는데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령 12억 원의 임대차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이 돈으로 조카들은요 4회 이상의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요 매년 조금씩 상승할 수가 있겠죠. 상향 조정을 통해서 나머지 증여세 납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이모는 평생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토지만을 줬잖아요. 건물 지상권을 이모가 가졌기 때문에요 평생 임대 관련된 수익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진 조카들은요 대출이나 매각 못합니다. 이모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못하겠죠. 결국 이모의 재산은 주택과 현금 그리고 금융자산 좀만 남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걱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겠죠. 증여 시 증여약정을 맺어서 꼬마 빌딩에 대한 증여 후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를 전적으로 증여인인 이모한테 위임한다고 증여약정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다시 증여가 가능한데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인을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콘스탄트 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400여 편 수록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콘스탄트 김 저의 절세 노하우, 비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들은 가입하셔서 반드시 그 영상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금은 조카가 아닌 조카의 자녀들로 한다면 조카의 나중에 상속, 이모의 상속 이후에 상속세 부담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모의 자산하고 조카 가족의 자산을 가수금으로 해당 법인에 넣고요. 자산 운용을 하게 된다면 이모는 적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이모가 대표이사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받는다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에 대한 부담도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는요, 임대소득하고 배당, 이자 소득, 그리고 각종 부동산 자산에 대한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자산 등 자산을 제외한 근로소득하고 재반소득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경감되겠죠. 따라서 이모는 모든 재산을 어떻습니까? 가수금으로 법인에 넣고서 근로소득 약간만 발생시킨다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만 조금 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자 배당 소득 없잖아요. 법인으로 넘겼기 때문에. 따라서 추가에 건보료 부담 없고 종소세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많이 경감되겠죠. 그리고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자산의 이모자산을 법인에 넣음으로써 그것이 가수금인데 가수금으로 인해서 동결로 2차 증여 시에 10년 뒤에 또다시 증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지 않은 이모의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금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10년 동안 거기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조카들의 자녀들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자녀뻘 되는 조카들의 자녀들의 몫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이모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의 자산은 가수금 는 것만 10년 동안 동결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나 증여세 부담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드미스인 이모님은 바로 이러한 행복한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저는 투자와 절세 VIP 컨설팅 3,300여 차례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물론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투자는 물론이고요, 절세 전략에 대한 것들 모두 다 지원하니까 편안하게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의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요,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모, 조카, 조카의 자녀들까지 3대에 걸쳐서 확실하게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갖고요, 투자와 절세 100년 동안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럼으로써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8월달 세미나는요,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장소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공간 이즈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저한테 3만원 입금해 주시고요. 성함하고 회차, 교육 회차를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 저서 사인해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약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97m 떨어진 곳에 바로 위치한 공간 이즈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모가 조카들한테 아니면 조카들의 자손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